네, 안녕하세요. 르엘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오늘 차는 다찌의 2017년형 램 1500입니다. 지금 미국에 출장을 와 있는데 그 렌트카로 이용하는 램 1500이고요. 애초에 시승하려던 차는 포드의 F150 픽업 트럭이었는데 그 차가 없어서 지금 동급으로 램 1500을 받게 됐습니다. 국내에 이제 2019년에 내년에 몇 가지의 픽업 트럭 출시가 예정이 돼 있어서 국내에도 픽업 트럭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준비해 본 시승입니다. 픽업 트럭은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차종인데요. 램 1500 같은 경우는 지금 언뜻 보기에도 사이즈가 엄청난데 길이가 5867mm입니다. 일단은 사이즈 때문에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신 분이라면 도로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가득 차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보시면은 이 폭 자체도 2m에 거의 육박을 해서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거의 양옆으로 한 차선에 들어가면 마진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물론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도 큰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엔듀로 바이크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레저 장비들을 저 뒤에 적재 공간에다가 싣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는 이제 그런 목적의 용도에 맞게끔 설계한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5일 정도 차를 타는데 차를 타보니까 이름 그대로 픽업 트럭 이라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승차감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따 보여드릴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꽤 트럭에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SUV적인 요소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실용성과 그리고 약간의 안락함까지 더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크죠. 지금 제가 살짝 내리막길에 있긴 합니다만 이 차가 내 앞에 있다고 하면은 앞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카니발보다도 크고요. 마치 에스컬레이드가 앞에 있을 적에 받을 수 있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차가 앞에 있으면은 굉장히 앞쪽 시야는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을 살펴보면 앞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그릴도 되게 크죠. 그리고 이 크롬 범퍼라든지 아니면 라디에이터 그릴에 두른 이런 크롬들 자체가 엄청 화려하게 돼 있죠. 특히나 저 다찌의 양머리 엠블럼도 보시면은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아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드램프도 이 차는 할로겐 타입이에요. 보닛의 높이 자체도 높고요.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간 엔진은 3.6L 자연흡기 V6 엔진이고요. 맞물린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보면은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후방 시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나 그 토우할 수 있게끔 보시면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슬롯이 있고요. 열어보면 상당히 짐을 실을 공간이 말 그대로 트럭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저렇게 휠하우징 타이어 때문에 공간이 좀 깎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훌륭한 공간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싣고 다녔는데 적재성에서는 아마 최고지 않나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실내를 살펴보겠는데요. 실내도 익히 어떤 픽업 트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투박함은 유지가 되지만 그럼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기판을 살펴보면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인데 가운데다가 작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놨고요. 왼쪽에는 엔진 회전계, 그리고 아래에는 냉각수 온도, 오른쪽에는 속도계와 연료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작은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서 외부 온도하고 연비, 그리고 여기서는 많은 정보들, 많다고 하기보다는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연비가 이쪽식으로 미국식으로 되어 있는데 환산해 보면 약 9km 안팎인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 뉴욕에 있는데, 지금 교외 뭐 고속도로를 타거나 그렇게 정체가 심한 곳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9km 정도를 보여줬고요. 보여주는 정보는 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갖다가 조작을 하는데, 해보면 이렇게 연비,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이거는 이제 정차를 얼마나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이들과 이제 운전한 시간 보여주는 거고, 이건 이제 냉각수라든지 변속기 오일, 그리고 오일 압력,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배터리 전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엔진 오일 수명, 오일 압력이겠고, 온도, 변속기 온도, 이렇게 됩니다. 스피도미터에서는 크게 속도를 가운데 보여주는 거고요. 네, 트립 컴퓨터가 이렇게 A, B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요.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크린 인포에서 뭐 총 주행 거리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여줄지를 정할 수가 있고, 이런 것까지 참 세세하네요. 이 정도고요. 그 밑에는 기어 변속 정보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쪽 이제 와이퍼 레버가 있고요. 또 저쪽에 보면 이제 조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를 살펴보면 창은 확실히 작아요. 이렇게 송풍구가 있고, 가운데 창은 뭐 지금 손바닥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4개로 가려질 수준으로 작고요. 또 여긴 볼륨 조절, 그리고 여기는 채널 조정, 그리고 오디오 세팅이라든지 미디어 정할 수가 있고, 블루투스 페어링도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콤파스라서 그냥 눌러보면 나침반이 나타나고, 이 세팅은 여기 세팅을 하는 거고요. 터치도 지원을 하고요. 모어는 이제 시계를 보여줄지 아니면 바깥 온도를 보여줄지 정할 수가 있고, 단출합니다. 중단에는 이제 에어 컨디셔너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풍량과 실내 내기 외기 설정 버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온도 조절 버튼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어떻게 풍향을 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ESP 오프 버튼이라든지 토우나 하울 기능이 있어서 뒤에 이제 견인할 적에 최적화되게끔 세팅이 되는 싶습니다. 이 차는 이제 기어 조작을 다이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150W짜리 미국사양이니까 115V 파워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 위에도 수납 공간은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 그리고 램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는 보면은 C가잭이 있고요. 수납 공간이 대체로 다 큼직큼직합니다. 컵홀더도 역시 2개가 있고요. 이거는 그리고 괜찮은 기능인데 핸드폰 거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쫀쫀하게 조여줘서 요거는 참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급스럽진 않지만 확실하게 조여줍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최대 2개까지, 아이폰 X 같은 경우는 2개까지 되고요. 요거보다 좀 더 큰 전화기 같은 경우는 뭐 1개 정도 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참 쓸모가 많았습니다. 블록 버튼은 2개로 열리는데, 위에 이렇게 하나가 열리고 밑에 또 하나가 열리는 구성입니다. 흡음재라든지 이런 건 없는 식입니다. 독서등은 누르는 터치는 아니고 물리 버튼이고요. 도어 포켓은 중간에도 이렇게 뚫려 있고, 또 하단에도 컵홀더가 또 있는데, 하단에는 칸막이가 있어서 잘 지금 떨어지진 않는데, 만약에 젖었거나 할 경우에는 세척해서 사용하기에도 용이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아예 드러내서 크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페달식인데, 해제는 릴리제는 다시 밟는 게 아니라 여기를 통으로 당기면
굉장히 버튼크죠. 이렇게 큰 투박한 기어 레버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슬라이딩은 안 되고요. 이걸 잡고서는 조작을 하는데 뽑을 수는 없고 아래로만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하지만 이 차는 수납 공간 제일 큰 곳은 무엇보다 여기인데요. 열어보면 이제 하나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USB 포트하고 옥스 단자가 있고 또 USB가 하나 더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열어보면 아주 커다란 수납 공간이 또 나오죠. 통으로 그냥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별도의 작은 구획을 나눠 놓긴 했는데, 이렇게 뭐 볼펜 넣는 곳이라든지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고요. 시트는 운전석은 전동식이고 조수석은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식인데 메모리 기능은 없습니다. 우측 받침도 적용이 돼 있어서 보면은 부풀어 오르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2열을 살펴보겠는데, 이 차는 이제 5인승이긴 합니다만 2열 공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받은 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적재 공간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열 도어를 보면 도어 자체가 이렇게 작죠. 좁게 열리고, 지금 제가 앉아보니까 앞자리는 저 기준으로 맞췄고요. 주먹 하나가 간당간당 들어갈 수준이고, 헤드룸은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12V 시가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이 바닥에 있고요. 네, 2열은 딱히 뭐 설명드릴 건 없는 공간이네요. 그냥 시트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90도로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보니까 장거리 가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경우에는 시트가 90도로 솟아 있는데 시야는 전방을 볼 때는 괜찮지만 역시나 이게 많이 솟아 있어서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정차 시에는 가솔린 차답게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진동은 거의 없고요. 지금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그리고 암레스트나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 페달에서 전해지는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차 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m가 넘고 2m에 육박하는 높이와 2m가 훌쩍 넘는 폭을, 전폭을 갖고 있어서 운전석에 앉더라도 그 차의 덩치감은 꽤 크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일반 SUV에 앉은 것보다도 내려다보는 느낌이 더 높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서스펜션이나 이런 하체 느낌은 이런 저속으로 달리는 국도에서도 둔탁한 그런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딱딱한 느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익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트럭의 하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어느 정도 손에 감수를 하고 타야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3.6L 자연흡기 엔진답게 지금 이제 시내와 고속주행을 번갈아 가면서 했었는데, 어느 구간에서든 거칠게 가속이 올라간다거나 답답하게 가속된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출력은 최고 출력이 305마력이고, 그리고 이 토크밴드 자체가 좀 저속에서도 나오게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도심 주행에서도 크게 답답함이라든지 굼뜨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도 어떤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 소음은 크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움프 패인 곳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홀 지날 적에는 밑에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횡풍은 살짝 들리는데요. 윈드실드라든지 아니면 옆에 유리들은 어쿠스틱 글라스는 아니고요. 한 겹짜리 얇은 유리입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어떤 시야적인 부분은 전방 시야도 그렇고 측면 이쪽에서
그 바라보는 것도 걸리는 것 없이 모두 잘 보이고요. 특히나 사이드미러의 크기가 커서 아까 그 외관 설명해 드릴 때도 보셨겠지만 후방 시야를 살피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까 그리고 인테리어 설명할 적에 깜빡한 게 있는데 저 2열 뒷유리가 옆으로 열리는 방식인데 그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서 이건 사진으로 다시 보시고요. 이 차는 이제 공인연비는 8, 9 정도가 복합연비로 나오는데 지금 실제 주행에서는 9.23km/L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스티어링 느낌은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살짝 유격은 있고요. 심한 건 아니라서 크게 꺾인 커브길을 돌아갈 적에는 괜찮습니다만 와인딩이 연속되는 그런 곳에서는 차가 약간 휘청대는 느낌은 계속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열에서는 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뒤에 적재 공간에다가 짐 싣고 다니라고 만든 차니까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을 할 차의 성격은 아니고요. 물론 램 1500도 그렇고 F150도 그렇고 상위 트림 좀 더 스포티하게 다듬은 스포츠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엔진 출력을 더 끌어올린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이 렌트한 차 같은 경우는 지극히 어떤 일상 주행에 초점이 맞춰진 차라서 그런 부분은 뭐 방향성이 맞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F150 대비 램 1500은 출력이 좀 더 높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약간 좀 호불호가 어떤 선호도가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고출력을 쥐어짜내는 V6로 쥐어짜내는 램 1500을 선호하는 소비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게끔 연비 효율성을 좀 더 높인 쪽으로 초점을 잡은 F150을 선택하는 소비자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중속에서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지체하는 것 없이 쭉쭉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선 자연흡기 엔진의 그런 리니어한 가속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단 변속기와의 조합은 꽤 오래된 조합이라서 이 FCA 그룹에서는 차저차에서 보여지는 조합이라서 어떤 성숙도는 절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첨단 느낌은 나지 않지만 계기판이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눈에 잘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요. 하지만 이 버튼들, 스티어링 휠 컬럼에 있는 버튼은 운전하면서 조작하기에는 익숙함의 문제긴 하겠지만 손에 잘 안 익는 구석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이 9시 방향에 있는 버튼들은 화살표로만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한 것은 기어 단수를 매뉴얼로 조작하는 다운시프트, 업시프트 버튼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 토글 버튼이라고 그래서 기어 노브에 달려 있었는데 얘는 심지어 이 3시 방향 스티어링 휠 컬럼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누르면 다운시프트가 돼요. 그래서 보이겠지만 8단, 7단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어떤 다이내믹한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노면 상태가 좋은 길에서는 차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좀 정리가 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약간 균열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울퉁불퉁한 요철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특히나 커브길에서 그런 노면 상태를 만나면 가뜩이나 큰 덩치가 막 다리 힘 풀린 것처럼 우당탕탕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눈살 찌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사람들이 많이 혹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달구지지 차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허둥대는 전형적인 그 트럭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픽업 트럭이라는 차의 한계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고속주행보다는 물론 지금 고속주행은 뭐 시속 120km, 130km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이번 시승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019년에 국내 픽업 트럭들이 이 브랜드 저 브랜드에서 계속 연이어 출시를 할 것으로 보여져서 미국에 온 김에 한번 미리 픽업 트럭에 대한 어떤 프리뷰 같은 성격으로 보여드린 시승기입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 들어오면 어떤 도로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선택이 돼서 다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수요가 있어서 병행 수입 업체에서는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을 염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다찌 램 1500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